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콜릭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후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편히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TV를 시청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꽃구경 가셨나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일로 일요일을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캠핑장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요 멋진 화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화분은요, 제가 로디아 공방 화분에서 데려온 화분인데요. 화분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로디아 공방 화분에서 데리고 왔던,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런 화분하고는 사뭇 다르죠. 이 화분이 로디아 공방에서 만드는 화분이 맞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면서 조금 다른 요런 화분이 있어요. 저도 이런 화분을 만드는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제가 데려왔던 화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그 장식장에 있었던 화분을 보면서 예뻐가지고 요거 제가 데려왔다고 말씀드렸던 그 화분인데요.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만든 화분이 바로 요 화분이라고 하고요. 요 화분은 물레로 만드는 화분이라고 해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요 화분이 입구 사이즈가 이렇게 12cm가 나오는 화분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7시에 소개해드릴 화분은요, 이렇게 요런 세트로 판매하진 않아요. 더 큰 사이즈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약간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큰 사이즈로, 그리고 배가 조금 불룩해서 항아리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흙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입구 사이즈는 거의 12cm가 돼요. 그래서 12cm로 되어 있는 요런 화분, 큰 사이즈로 하나, 작은 사이즈로 하나, 그리고 요걸로 2개 된 3개 세트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요런 요거 지금 꽃병처럼 되어 있잖아요. 꽃병처럼 되어 있거나 호리병이라도 호리병, 술병처럼 되어 있는 요런 화분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3개 세트에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여러분께 소개되는 화분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를 가지고 오면, 지금 로디아 공방 화분이 인기가 좋아서 완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완판 행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 세트를 가지고 오면 한 분이 못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서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나 원하는 색상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그냥 세트로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저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냥 이렇게 새까만 색상이 좋아가지고 데려왔는데, 요 화분은요, 그냥 칼라 화분이라고 해요. 이름이 칼라 화분이고, 그리고 요 화분은 락구 화분 아시죠? 락구 화분. 락구 화분은 연기를 입혀서 안에 새까맣게 굽는 화분이 락구 화분이잖아요. 그리고 저온에서 굽는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1600도, 1900도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굽는데요. 요런 화분들은 1400도에서 1600도에서 화분을 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 흙이 좋은 흙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흙이 있는데, 흙에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서로 응겨서 단단해진다고 해요. 그러면 화분이 숨을 쉬는 데에 좀 부족할 수가 있죠. 서로 엉켜붙으니까. 그러니까 공기층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 그 요소들이 응겨붙지 않기 때문에 숨을 쉬기에 아주 좋은 화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구운 화분이 통기성이 좋고 물마름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분은 연기를 입혀서 구운 화분은 아니고, 낮은 온도에서 구워서 물레를 해서 만든 화분이에요. 대부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화분이 거의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직접 만든 화분이잖아요. 물론 물레를 치는 것도 손으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냥 수작업으로 주물럭식으로 해서 만든 화분들을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화분은 물레를 해서 만든 화분이고요. 그래서 이 화분은 가격이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밖에 이런 무늬가요, 점을 찍어서 일부러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유약이 있대요. 이런 유약을 바르면 구웠을 때 이렇게 무늬가 나온다고 해요. 참 무식하죠? 제가 화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어쩜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유약을 발라 놓으면 이렇게 구웠을 때 이렇게 다양한 무늬가 나온다고 합니다. 유약이 꽤 가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온에서 굽고
이렇게 만든 화분이라서 가격은 좀 있다고 합니다. 한 개에 3만 원에 판매하던 화분이에요. 그런데 자, 루디아 공방 화분이 명품 화분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렇게 물레로 쳐서 만든 화분이 한 개에 3만 원인데 여러분께 오늘 3개 세트에서 20% 이상 할인해서 7만 원에 이렇게 여러분께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양해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새까만 베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검은 색상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베이스로 해서 가지고 왔고 이렇게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화분은요,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다른 무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트에는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고 어떤 세트에는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롱 화분이 조금 예뻐가지고 제가 데려왔는데 넓은 사이즈는 8cm가 있고요. 요거는 한 이렇게 6.5cm에서 7cm 정도 되는 화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입구 사이즈가 좁은 거, 약간 넓은 화분으로 높이는 같으면서 약간 호리병이나 꽃병처럼 생긴 화분이 하나가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마늘 찢는 거 아시죠? 마늘 찢는 그 절구,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 고급진 명품 화분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화분이 있는가 하면 배가 불룩한 항아리처럼 생긴 화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사이즈로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롱한 화분이 하나가 들어가요. 전부 이렇게 세트로 해서 여러분께 오늘 아주 좋은 사이즈로 해서 7시에 여러분께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까만색 베이스로 되어 있는 화분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마름이 아주 좋은 화분, 통기성이 좋은 화분. 루디아 공방 화분 하면 전부 다 아시잖아요. 좋은 흙을 사용해서 만드는 화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좋고,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화분의 장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디아 화분으로 전부 다 바꾸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은 좀 있어요. 왜냐면 100% 수제 화분이고 국산 화분이고 좋은 흙을 사용하고 좋은 유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식재를 하면 좋을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롱한 요런 꽃병 같이 생긴 화분에다가 식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다가는 무엇을 심으려고 하냐면 저는 요 희성금을 심고 싶어요. 요 화분을 소개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희성금만 생각이 났어요. 희성금을 여기다 심어주면 정말 예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제가 희성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에버그린 농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 소개가 될 거예요. 내일 저녁 때 에버그린 농장에서 소개가 될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미리 식재를 하려고 해요. 여기다 식재하면 얼마나 예쁠지 딱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딱 맞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좁은 화분에다가는 그러면 무엇을 또 심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루빈 텐트를 데려왔습니다. 요건 또 어디서 데려왔냐면 예스 다육에서 데려왔어요. 예스 다육에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세트를 또 구성해 주셨어요. 요거는 수요일 날 여러분께 소개가 될 아이예요. 근데 제가 2포트를 합식해서 여기다 심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랑 요 아이를 식재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제가 먼저 여기 입구 사이즈가 조금 넓은 사이즈의 희성금을 한번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뽑아 볼게요. 제가 희성금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윗부분이 빨갛게 물이 들어요. 희성하고 희성금이 있는데, 희성은 그닥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이 희성금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희성금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또 키우고 싶고, 그리고 또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사이즈든 큰 사이즈든 나올 때마다 이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만큼 희성금이 너무 예쁘고, 요렇게 윗부분을 잘라주잖아요. 꽃이 펴요. 꽃이 피는데 잘라주면은 요렇게 지금 2개로 나눠지잖아요. 요렇게 분칠을 하거든요. 요렇게 새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를 이렇게 잘라주거나 띄워주면 요 아이들이 풍성하게 번식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수연을 꼬집기 하면, 그리고 까라솔을 꼬집기 하면 풍성하게 자구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희성금도 꼬집기를 하면 자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풍성하게 키울 수 있고, 요 희성금은 여러분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상면으로 키우기보다는 요 아이를
저면 간수를 키워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어서 식재하기는 여러분 편하실 거예요. 네, 흙은 다 털어주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좋아해서 많이 키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물을 제가 장마철에 마당에서 이 아이를 놓고 키웠는데 비를 다 맞춰주었더니 가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용종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를 별로 빗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면 간수로 해서 물을 좋아하긴 하나 빗물을 너무 많이 맞춰주면 이 아이가 쉽게 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장맛비는 맞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다가 식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깔망을 깔고 베스층으로 휴가토는 넣었어요. 얇은 휴가토 조금 남아있는 걸 넣었고, 저는 100% 도담토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담토를 이용해서 식재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깊이 넣어 주셔야 돼요. 희성금은 깊이 넣어서 여기까지 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딱 맞아요. 요 화분, 요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목대가 있는, 목대가 길다란 아이들을 심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 줄리아나 아시죠? 줄라이나 빨간색 꽃병에 꽃을 꽂아 놓은 것처럼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수연을 심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 아니면 둥근잎 비치유리대가 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둥근잎 비치유리대에 너무 얼굴이 많은 아이 말고 조금 얼굴이 좀 작은 사이즈로 해서 꽃을 이렇게 식재를 해도 꽃을 꽂아 놓은 것처럼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화분이요, 꽃병처럼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괜찮아요. 저는 이런 화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꽃을 꽃병에다 꽂아 놓으면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육이를 이렇게 꽃처럼 화분에다, 꽃병 같은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 놓으면 뭐 몇 년은 그냥 살 수 있으니까요. 잘못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몇 년을 키우면서 더 예뻐지는 게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보다 다육이라고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식재를 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 화분에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롱한 화분을 볼 때마다 희성금이 생각이 나요. 자, 이렇게 마무리로는 다운별을 얹겠습니다. 제가 다운별을 얹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죠. 이 다운별은 액세서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그냥 우리가 마사토를 얹는 것보다는 다운별을 얹어 놓으면 귀걸이를 하나 더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화장을 했을 때 볼터치를 한 번 더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마스카라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다르고, 라인을 그렸을 때하고 안 그렸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화장을 많이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메이크업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메이크업을 배웠는데 화장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여자의 모습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는 죽을 때까지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도 하시고 옷도 좀 예쁘게 입으시고 몸매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러는 것이 여자가 평생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희성금을 식재를 했고요. 이따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입구가 좀 작은 데다가는 루비 틴트를 여기다 식재를 할 거예요. 합식을 할 건데 두 포트를 합식을 할 거예요. 한 포트만 합식해도 예쁘겠지만 두 포트를 합식해서 풍성하게 식재를 할 건데, 이 루비 틴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요거는 을려심 아시죠? 을려심하고 홍옥도 아시죠? 홍옥이 빨갛게 물들잖아요. 을려심도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근데 아주 진한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이 루비 틴트는 그 을려심하고 빨간색의 홍옥하고 교배를 해서 더 진하게 이렇게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도록 만들어 놓은 아이가 이 루비 틴트예요. 그래서 가격은 착해요. 가격은 착한 아이면서 더 예쁘게, 을려심보다 더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제가 처음에 을려심 철화를 보고 다육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입고지가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요 루비 틴트를 만나고 나서는 을려심도 예쁘긴 하지만 이 루비 틴트가 너무 빨갛게 예쁘게 드니까 루비 틴트를 사가게 돼요. 이 루비 틴트가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기 때문에 을려심보다는 루비 틴트를 사가게 되는데, 을려심은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갑고, 요새는요 그 을려심이 자주 안 나와요. 많이 못 보더라고요. 이 루비 틴트 교배종이 나오고 나서는 을려심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에 요 다육경 초록색을 뿌리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겠습니다. 요거 입장에 뿌리지 마시고 뿌리에다 뿌려주시라 했죠. 이렇게 뿌리에다가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이렇게 합식을 할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합식을 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작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예쁘겠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제가 도담토를 이용해서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목대를 가지고 있는 화분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만 할 거기 때문에 흙을 조금 더 넣고, 흙을 조금 더 넣고, 그리고 좀 다져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합식을 하겠습니다. 요 지금 호리병 같이 생긴 요 꽃병 같이 생긴 요 화분은요,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나 식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늬가 있는 화분은 우리가 잘못 식재했을 때 다시 빼서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좀 단점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늬가 없는 화분들은 앞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심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심으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콕콕콕 눌러주시면 흙이 다 들어가요. 밑으로 다시 또 흙을 또 복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루디아 공방 화분은요,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에버그린 농장에 갔는데 초보분이 계셨어요. 이제 막 1년 됐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루디아 공방 화분의 그 그림 화분 있잖아요. 그림 화분을 그것도 큰 사이즈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고정관념이 또 깨졌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전부 다 좋은 화분을, 그리고 그 명품 화분이라든가 이런 비싼 공방 화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많은 초보자분들이 화분을 먼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화분에다가 식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물론 보편적인 생각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좀 가격이 있는 화분들은 초보분들이 좀 꺼려 하시죠. 하지만 한두 개 정도는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보 때 저를 만나신 가게에서 화방에서 이렇게 만나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는 거는 화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화분을 비싼 거를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이 전혀 제 속에,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화분을 비싼 거 쓰면은 큰일 나는 것 같고, 큰일 난다기보다는 그 돈으로 나는 다육이를 사고 싶은데, 다육이 하나를 더 사고 싶은데 왜 화분에다가 돈을 쓰지? 라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잎꽂이 하나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묻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꼬물이가 나와서 같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루비 틴트를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제가 같이 식재한 아이들을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식재를 완성했습니다. 여기 조금 큰 사이즈의 12cm 입구가 되는 요 화분에다가는 제가 수박 방울복랑금을 식재를 했어요. 요것도 에버그린 농장에서 지난번에 데려온 아이잖아요. 풍성한 아이. 방울복랑금은요, 여러분 키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상토를 좀 섞었어요. 제가 도담토에다가 상토를 30% 정도 섞어서 사용을 했고, 이 방울복랑금은 통기성이 좋은 그런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어야 요 아이가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화분에다가 어떤 아이를 식재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방울복랑금을 식재를 했습니다. 예쁘죠?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새까만 베이스를 가지고 저는 왔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까만 베이스만을 구매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가 까만 걸로 데려온 거기 때문에 세트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꽃병 같은 요런 화분에다가 요런 다육이를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요 아이가 가격이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진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 놓으니까 이 다육이가 엄청 고급져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요 희성금도 마찬가지로 고급져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3개를 오늘
7시에 이렇게 3개 세트인데 여러분 요거 2개는 2개 세트로 들어가지 않고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로 해서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7시에 놓치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빨리 선점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따가 7시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